안녕하세요. 바른관세법 임창환입니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관세법 개론에 대해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시험 과목이 개편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필수적으로 직렬별로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첫 해 관세법 개론 필수인 과목으로서 처음 치러진 시험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예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좀 괜찮았을 거예요. 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필수 과목으로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뭐 변별력이 너무 있거나 막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저는 좀 시험이 쉽게 나오면 좀 더 좀 약간 좀 긴장을 더 하게 되죠. 풀 때는 너무 좋은데 막상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이제 뭔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는 뭐 필수 과목이 아니라 그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고 다 똑같은 과목을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번 기본서를 여러 번 보고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동양모의고사 잘 따라오셨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말 고득점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제 보고 좀 놀랐던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모의고사 때 다뤄봤던 내용들이 정말 다 나왔어요. 그죠? 다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네. 이번에 잘 따라오셨으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도 문제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끝났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출제 비율이라든가 경향은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트별로 출제되는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이나 더 비교했을 때 앞에 치러졌던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뭔가 특이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파트, 우리 항상 공부하는 5가지 파트로 보자면은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2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칙 파트, 그 다음에 과세 파트가 7문제, 권리구제 2, 통관 8, 그 다음에 벌칙 1문제. 그래서 과세 파트와 통관 파트만 합치더라도 15문제 정도. 그죠? 그럼 몇 프로에 75%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뭐 요 정도 수준에 출제되었고 이거는 뭐 거의 여태까지 계속 한 2, 4, 몇 년째 계속 지켜오고 있는 그러한 출제 경향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가 쉬워지면 좀 이렇게 쉽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 즉 법에서 많이 나왔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법을 그리고 시행령까지 중심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 그러니까 뭔가 조문에 아니면 그 파트의 그 내용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뭔가 굉장히 지엽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을 찾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익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옳은 것을 찾는 문제, 이거는 뭡니까? 지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6문제, 나머진 다 옳지 않은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눈에 딱 뜨이는 키워드, 눈에 딱 뜨이는 뭐 어미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은 사실 없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준수하는 선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래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진짜로 기본서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20회 동안 했었던 그 모의고사만 잘 치러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의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세관장은 관세 납세조무자의 주소, 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 납부고지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고지사항 공시할 수 있고,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 보세화물 반출입 관한 자료, 보세운송 관한 자료, 적재화물 목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2년, 그죠?
제출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정답 몇 번? 3번.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수입신고 필증 몇 년? 5년. 그죠?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 매체, 자료 전달 및 보관 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그죠? 꼭 지면 서류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정답은 3번.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또 옳지 않은 것 찾아가는 거. 탁송품이란 정의에 들어온 거죠.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상, 국제무역기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에 위탁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맞는 얘기.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그죠?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없죠. 그죠? 다른 조세, 그 밖에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해서 관세 징수한다. 정답은 몇 번? 3번.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문제 3번. 관세법령상 과세가 결정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산요소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된다. 맞는 얘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해서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뭔 얘기? 구매 수수료에 대한 얘기. 수수료 및 중개료는 되지만 수수료 및 중개료는 다 뭐야? 판매자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을 했을 때 그거는 과세하지만 그죠? 가산하지만 구매자가 구매자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행한 용역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해서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 물품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요것도 우리 문제풀이에서 봤어요. 그죠? 자, 국제항의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 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할 수 있을 거. 기억 맞는 얘기. 속어. 자, 그 다음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 기가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거. 맞죠? 니은 없는 거 지워보고 그 다음에 항구의 경우 500톤급 이상 선박이 50회 이상 입항할 거 500톤급 아니죠. 5,000톤급. 자, 디귿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남았네요. 그죠? 자, 공항의 경우 정기 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 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죠? 여객수가 연간 4만 명 이상일 것, 그죠? 예상될 것이라는 말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그죠? 그 다음에 연간 4만 명 이상일 것이다 보니까 리을도 틀리다.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그죠? 자,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 94조 수행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및 그 밖의 서류,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자,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미화 가격 600달러. 600달러는 뭐야? 면세 범위였잖아요. 그죠? 600달러 뭐 대상 없잖아. 우리 문제에서는 얼마야?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죠?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물건 중에 미화
150달러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하죠. 그죠? 면세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뭐 과세 가격 미합 250달러의 견본품, 그 다음에 뭐 국내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정상 도착 가격이 5불.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 자, 문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관장은 관세환급금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되는 관세와 그 밖에 세금, 가상세,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는 환급해야 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 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해야 된다. 그죠? 맞는 얘기고. 세관장의 관세 환급 하율을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해야 된다.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 결정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원이 아니라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몇 번? 6번에 4번입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해서 수출 수입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맞는 얘기고요. 세관장 우편물에 대해서 관세 징수하려는 경우에 그 세액을 우편물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이런 말 없죠. 그 세관장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땐 결정 사항을 관세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누구에게? 통관우체국장에게. 그래서 관세법 25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정답 2번. 자, 최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고요. 납세 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8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관세 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6억 원인 관세, 5억을 넘어섰네. 그죠? 관세 징수권 5억을 넘어섰을 때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가 아니라 10년이다. 그죠? 5억 원 이상은.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관세채권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한 후 세액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그죠? 사전세액 심사 대상. 정답 2번.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된 세액이 얼마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고 이 경우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가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당초의 납부기한, 원래 있었던 그 납부기한으로 한다라는 거. 그죠? 우리 봤었잖아요. 정답은 몇 번? 8번에 2번이다. 자, 9번 볼게요. 관세법상 조사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세청자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통고는 하죠.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의 문제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 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의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즉시 고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 정상인 벌금형, 아니요, 징역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즉시 고발해야 된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압수는 해가 진 후엔 계속할 수 없다. 해가 진 거부터 진 이후부터 수색하거나 압수하는 거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건 상관없다. 정답 몇 번? 9번에 2번. 10번 관세법상 세율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약간 좀 특징이 지문은 길어도 옳지 않은 거 찾다 보니까 답이 금방 나온다.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 유사 물품, 대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 가격 차이 상당한 유례 범위에서 기본 세율보다 높게 관세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율을 기본 세율에서 빼져 더해 관세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다. 정답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편익관세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기간을 지정해서 편익관세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 특혜관세 부과할 때 해당 특혜 대상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이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 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국제협력관세 부과해야 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은 10번에 1번입니다. 그죠? 자, 11번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 권리연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줘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을 위해서 납세자의 방문 또는 서면 조사하는 경우, 관세범에 관한 조사하는 경우,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하는 경우, 보세 판매장, 창고 아니죠. 정답은 4번 보세 판매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상 관세 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진짜 많이 봤죠, 우리도. 국경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 통로 경유해야 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해야 된다. 관세 통로는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 세관장 지정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누가 정한다고요?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고. 정말 수도 없이 봤다. 관세 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그죠? 정답 3번. 13번 관세법상 과세무가 확정 시기와 적용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보세건설장에 들어와서 사용자 수입 신고하고 건설공사한 다음에 수리 한 2, 3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세물건 확정은 수입 신고할 때 하지만 법령은 언제? 수리될 때 한다라고 했어. 사용자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 부과한다. 정답 몇 번? 1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언제야? 반출 신고 후 수입 신고하는 때가 아니라 반출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왜?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부과해야 되니까. 자, 보세구역에서의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 장소 지정받아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보수작업 같은 경우 어떻게? 승인받을 때, 그죠? 승인받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수입된 때가 아니라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요. 14번.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마지막에 해봤었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죠? 무게 과다나 보세구역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그죠?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폐기 승인. 그럼 니은 다 빼야지. 자, 보세구역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신고. 그죠? 디귿 틀려. 그럼 정답 2번이네. 해체 절단 작업 허가. 기억 리을. 정답은 14번에 2번. 15번 가볼게요.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관장 원산지에 표시해야 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상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을 통관 허용한 후 사후에 보완 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아니요. 사전에 해야지. 이거 어떻게 사후에 물건 다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것도 하겠어요. 못하지. 정답 1번. 보완 정정한 다음에 통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 표시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고요.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요. 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1번.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해서 해당 물품에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의 통관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고요. 새로운 수입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에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할 수 없지. 그죠?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해서 입항하기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악용할 소지가 높잖아. 그죠? 세율 바뀌거나 이런 것들 악용할 소지가 높아서 얘네들은 적용이 안 된다. 수입 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한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돼서 출항하기 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시기 조정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요. 자,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통관의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관의 보류 사유는 통관하는 중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출, 수입, 반송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이 갖춰지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하면 통관하는 중에 잠깐 보류. 관세 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잠깐 보류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류사항은 아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사항은 되지만 보류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정답은 4번.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가볼게요. 관세정보위원회 관,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세, 품목분류위원회 관, 관세심사위원회가 정답이죠. 왜냐하면은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 심사, 이것도 세관, 관세청 다 하고 이의신청 세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심사 그죠? 심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있다. 정답은 2번이다. 18번에 2번. 19번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입 판매업자 갑은 유럽 A국에서 제조된 비물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운송 의뢰하였고요. C호의 선장 을은 2월 3일 선적하고 A국 항구를 출항하였다. C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을이 적재화물 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C호에 입항 보고를 하는 등 입항 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 허가, 입항 전 하역 허가는 세관장 허가받으면 할 수 있죠. 관할 세관장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지. 정답은 1번. 국제무역선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출항하기 전에 출항허가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 갑은 수입 신고하려는 비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수입 신고하기 전에 물품 확인할 수 있지. 비물품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돼서 수입신고 수리된 경우 물동량이 많은 곳이라면 화주 갑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 된다라는 내용.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한번 감사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거고. 관세청장은 심사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거쳐서 관세청장에게 해야 하고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천만 원이라는 말 안 나오지. 3천만 원. 경우에는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였어요. 보셨던 문제들이지만 어떠세요? 그렇게 막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어디 있었던 조문이지? 라는 내용들을 떠올리기에는 뭐 그런 문제들은 없었다. 그죠? 그런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규적인 과정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기본서에 되게 충실을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유형들은 충분히 커버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시간에 꼭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렇게 뭔가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